글쓰기 메뉴 세 번째는 맞춤법입니다. 블로그를 다 쓰고 나면 맞춤법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맞춤법 체크를 하면 이렇게 맞춤법이 달라. 서산 여행인데 띄었었나 봐요. 그쵸? 띄어 써야 되나 봐요. 그러면 띄어쓰기 오류라고 하는 건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민수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제 고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오민수를 고유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 문구도 되게 많고 사전에 없거나 표준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때 나는 이걸 수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제외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띄어쓰기 오류인 경우가 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발 전도 띄어쓰기 오류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활용법 1도 띄어쓰기가 오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또 띄어쓰기 오류이고요. 두 번째는 또 띄어쓰기 오류네요. 자, 그래서 수정을 눌러주면 수정이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서 발행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을 활용해 볼 건데요. 요즘 클파원 챌린지라고 해서 클립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사진과 글이 반복적으로 쓰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요. 공간도 좀 있어야 하고 보는 그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상도 넣어주면 좋다. 영상을 넣어주는 건 영상을 보면서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다라고 하면 클립 만들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을 연결해서 클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클립은 PC에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만드는 클립의 기능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해요. 내 클립 열기에서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클립 숏폼이 있다라는 거고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자, 제가 갔다 온 곳에서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클릭만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영상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혹시 내가 영상이 없거나 할 때는 모바일에서 클립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글감에 관한 부분인데요. 블로그를 쓸 때는 최소한 유효 사진이라고 하는 걸 한 장은 넣어 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사진이 전혀 없이 글만 쓰면 너무 밋밋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한 장의 유효 사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내가 직접 경험한 사진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글감에서 우리가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진은 유효 사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없다고 해서 글만 쓰는 것보다는 글감에서 사진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도, 딸기가 좋아. 이렇게 해서 딸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딸기 사진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죠. 여기에서 검색어에다가 딸기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딸기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이 사진들은 그냥 쓰셔도 되는 사진들이긴 해요. 한번 써볼 건데, 사용하기 전에 방향 아래로 꺽쇠, 라이선스 아래로 꺽쇠가 있죠. 그래서 방향 아래로 꺽쇠를 클릭하니까 모든 방향의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는데 저는 블로그에 가로 사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가로 사진만 보여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도 유료와 무료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유료라고 해서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제하기 나쁘니까 유료는 빼고 무료만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무료에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다양한 딸기들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딸기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딸기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출처까지 다 밝혀져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진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사진을 약간 변형해 주시는 게 좋은데,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 요술봉이 있습니다. 사진 편집에 관한 건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지만, 이렇게 내 사진도 그렇고 불러온 사진도 그렇고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 요술봉이 보여지는데, 사진 편집 메뉴입니다. 사진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르기나 회전을 누르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 좌우가 바뀌는 사진들 있죠. 우리가 셀카로 찍은 사진은 글자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좌우를 좀 바꿔주셔가지고 사진에 글자가 제대로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사진이 약간의 변형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런 사진만 해도 사진의 중복 사진에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진 편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의 생각, 이런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면 사실은 사진을 어디서 가져오기가 되게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기에다가 부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라이선스랑 방향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부자 이렇게 했더니 부자에 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외국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다른 그 검색어를 넣어서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예, 돈이 달러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리뷰를 쓸 때도 이런 그 글감에서 사진을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감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책인데요. 우리 동두천 장미 미용실을 검색하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교보에서도 뭐 판매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동두천 장미 미용실을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내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적었다면 내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지고 오고, 그럼 저자, 출판, 언제 발매되었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책 리뷰를 쓸 때도 꼭 글감에서 책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또 영화 보러 우리 갈 수 있잖아요. 그쵸? 영화 보러 갈 때도 영화 슈퍼맨, 요즘 영화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슈퍼맨 영화를 보고 왔다라고 한다면 영화 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송 글을 자주는 쓰지는 않지만 TV에 대해서도 한번 쓸 수가 있는데, 여기 그냥 검색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 슈퍼맨을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눈물의 여왕 제가 이번 얼마나 전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여왕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눈물의 여왕 너무 잘 봤어요 라고 쓰기보다는 눈물의 여왕을 검색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쓰신다면 눈물의 여왕을 검색한 사람들에게 내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나 음악, 그리고 그 뉴스, 쇼핑 이런 게 있는데요. 아, 제가 요번에 쇼핑에서 구매한 거는 아니고요. 구매한 거는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쓸 수 있는데, 구매한 게 아니고 제품을 협찬받았어요. 협찬받아서 그 리뷰를 써주는데, 여기다가 쇼핑에다 놓고 소리소 바디워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는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아, 소리소 바디워시이긴 한데 대박스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박스킨으로 검색을 하고 여기서 소리소 바디워시, 샴푸 이런 것들을 그 제품을 소개받았거든요. 그 협찬 받았거든요. 그래서 샴푸도 있고 요 밑에 보면 바디워시도 있죠. 그래서 샴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제품 리뷰를 쓴다면 쇼핑에 대한 부분도 내돈내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대박스킨이라고 하는 곳에서 협찬 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여기 그 스마트 스토어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스마트 스토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내 제품을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하지 마시고 쇼핑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뉴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 뉴스나 뭐 좋은 뉴스 이런 것들도 뭐 있겠지만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그 뉴스로 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중간중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블로그는 책은 아니다. 그래서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엔터를 좀 여러 번 치면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스티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티커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글을 쓰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티커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보여지는데요. 하나하나 눌러보면 내가 글 쓰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맛집에 대한 스티커라서 제가 하나 구매를 했고요. 구매는 어디서 하냐면 오른쪽으로 꺽쇠를 계속 클릭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카트, OGQ 마켓이라고 보이는데 클릭해 가서 보면 OGQ 마켓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고요. 이 스티커들은 대략 하나에 1,500원 정도 하고 한 번 사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뷰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리뷰라고 검색해 보시고 여기다가 리뷰라고 검색해서 또 활용하면 리뷰에 관한 글을 쓸 때 필요한 문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한다. 나는 여행을 좀 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여행 이렇게 쓰시면 여행 갔을 때 필요한 그런 스티커들 재미있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늘의 맛집 이렇게 해서 쭉 글 좀 내려서 쓰다가 위치 정보, 우리 위치 정보 장소 넣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정보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나 맛집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정보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판도 중요하잖아요. 그럴 땐 또 메뉴 정보도 넣어주고 맛집이나 이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를 좀 활용하냐면 이런 것들을 요것도 지금 고양이 요렇게 지금 고양이에 동영상 플레이처럼 되어 있는 아이들은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안녕하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고마워 이런 거 중간중간에 단락 나눌 때 스티커를 하나씩 넣어 주신다면 블로그 글을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읽을 수 있고 내가 블로그 글을 쓰면서도 재미 요소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너무 많이 섰어. 아쉽, 이런 것들도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스티커를 많이 활용해서 또 글을 써주는 것들을 또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